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대란을 논의할 여야 의정협의체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하지만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강경투쟁을 주도한 이면택 의협 회장이 어제 탄핵되면서 정부와의 소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에서 두 번째 실종자인 60대 한국인 선원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침몰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차까지 불태우고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벌인 강도 행각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의 1,6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영국군 합참의장은 지금까지 70만 명의 러시아군이 죽었고 10월 한 달 하루 평균 1,5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대란 문제를 논의할 여야 의정협의체가 잠시 뒤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다만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없이 여당과 일부 의료단체 그리고 정부만 참여합니다. 막말 논란을 빚던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어제 반년 만에 탄핵됐는데 의협과 전공의 나아가 정부와 대화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엽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포함해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면책 특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당장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합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불참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라 속도감 있는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어제 탄핵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224명 중 약 75%인 170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 말씀 신명 좀 어떠신가요? 임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건 이딴 막말 논란과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의 불화가 작용했습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규정인 60일보다 빠른 한 달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 회장의 탄핵으로 의협과 전공의 그리고 정부와의 소통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임 회장 탄핵이 결정된 후 소셜미디어에 결국 모든 일은 바른 길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차까지 불태우고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저지른 강도 행각이었는데 살인 강도로 빼앗아간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불에 타 뼈대가 드러났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40대 A씨.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을 내기 전 차 주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과 피해자 휴대전화를 외진 곳에 버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갑자기 강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이유는 도박빚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10여만 원을 빼앗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오늘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합천에선 산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에서 두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선체 주변에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60대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금성호 침몰 사망자는 4명, 실종자는 10명입니다. 정전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의 1,6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전원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는 귀가를 해야 되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설비 문제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때문에 난처해야 한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이 당선된 후 자신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실제로 개입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7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김건희 여사가 놀라서 전화를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난처해진 김 여사가 자신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그 명태균이가 김영서의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서한테. 특히 명 씨는 김 여사가 자신 때문에 공천에 실제로 개입돼 있어서 걱정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앞서 김 여사가 자신과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했다는 주장도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김영서 있고 우리 들먹이면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기라. 통화 당시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지인 탑승 논란 등으로 비선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 전 의원의 공천 배경을 두고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데다 김 여사 인맥과 친분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시켜줄 때부터 입단속을 시켰는데 듣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면 안 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김건희가 한테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우리 누나 이제 바깥에 3시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그래갖고 김건희가 놀래 자빠지는데 2년 동안 시킨 대로 한대. 그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듣는데. JTBC 최규진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측에 공천 문제를 항의하는 또 다른 음성 파일도 입수했습니다. 올해 초 이 통화에서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김 전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건진법사 덕분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서 불쾌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1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직후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달 때까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딱 돌아갖고 내한테 딱 태클 걸대. 특히 김 전 의원이 공천이 자신 덕분이 아닌 무속인 건진법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화를 냅니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그러면서 친분과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녹음을 언급합니다.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나쁜.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다 죽어. 특히 해당 통화가 이뤄지던 날엔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가 검찰로 확대되던 시점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 갈등이 커졌던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조사 단계까지만 해도 자신의 당선이 명 씨 덕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호흡이 잘 안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 무죄가 자신이 있다면 재판 생중계를 하자면서 압박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배경을 설명합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민주당이 계속 먹산이 지금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 상황과는 맞닿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결국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 대표 본인이 앞세워왔던 먹고 사는 문제, 이른바 먹사니즘과 연관지은 겁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맺을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케미는 제가 보기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칫 엄청난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이라면 걱정되는 거죠. 앞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행정부에서 배제될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정정 리스트는 없다 진화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인사를 직접 거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배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내부의 적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Somebody asked me, can they be brought together? You know, I never thought really I wasn't thinking like they could because they're very, very different. And it is the enemy from within. 이 발언은 국민 갈라치기란 비판에 직면했고 당시 트럼프 캠프는 논란을 차단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주도하에 차기 행정부에서 배제돼야 할 인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당선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최근 트럼프 측근들은 정정 리스트는 민주당의 음모론이라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If you have talking heads on the left who still want to go down the line of their conspiracy theories, let them. Donald Trump's going to be focused on the American people. 하지만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특정 인사 배제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2기 행정부에 부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헤일리는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로 반 트럼프 세력의 구심점이었고 폼페이오는 기밀 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불편한 관계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선 이틀 만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선임한 뒤 검증된 충성파만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기반해 특정 인사를 솎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기부하면서 트럼프 충성파로 거듭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조만간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영국군 당국자가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토니 라다킨 영국군 합참의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10월 한 달간 하루 평균 러시아군 병력 1,5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라다킨 의장은 지난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러시아군 사상자는 70만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해 무더기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격추했다고 주장한 것만 34대로 개전 이후 모스크바에 대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파병의 대가로 상당한 군사기술 지원을 기대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여러 차례 강등 위기에서도 K리그 1 자리를 지켰던 생존왕 인천 유나이티드의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구단은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헤더! 아니 그만입니다. 2대1로 뒤지는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으로 얻은 마지막 기회도 골문 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대전은 잔류를 확정지었고요. 반면 20여 년간 지켰던 인천 강등이 확정됩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맞닥뜨린 팬들은 눈물을 흘리고 망연자실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제 인천 유나이티드는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경기 후 리그 최하위가 확정되면서 창단 첫 강등을 겪게 됐습니다. 인천은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강등되지 않아서 생존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구단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구단의 모든 구성원은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바로 승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는데요. 용돈을 잃기 38일 전, 이 제목과 함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을 비춥니다. 외신은 트럼프의 장남이 젤렌스키를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트럼프는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멈추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I think Zelensky is maybe the greatest salesman of any politician that's ever lived. Every time he comes to our country, he walks away with $60 billion. 언론이 트럼프 장남의 입에 주목하는 건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역할이 클 거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지난 여름에는 국내의 한 대형 교회를 찾아 간증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근조화환을 보내고 대자보를 쓰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동덕여대를 검색해보니 재적 학생 수가 나오는데요. 남학생이 0.1%라고 표시됩니다. 다른 여대들을 볼까요? 모두 여학생 100%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난 7일 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여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공학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학교 건물에는요 공학 전환을 결사 반대한다는 근조화환이 가득 늘어섰고 또 약 1,600명의 학생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에도 참여한 상태입니다. 학교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정원 외 남학생이 6명 있지만 한국어 문화 전공인 외국인 재학생으로 남녀공학 논의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에서 남녀공학 전환 의견이 나왔지만 가능성일 뿐 결정된 건 없다면서 무작정 진행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총학생회는 철회를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와 함께 피켓팅 시위까지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일교차도 커지면서 기침 환자가 늘었습니다.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면 폐렴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환자는 지난해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방배동의 한 소아과.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마자 대기 명단이 늘어나고 어린이 환자들로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네, 지금 기침, 콧물 뭐 있어요? 저기 보자. 정상기, 저기도 기능 정상. 자, 이제 암만 한번 해볼까? 쌀쌀해진 날씨에 대부분 기침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반에서 6명, 반에서 6명 정도 감기 걸려요. 감기뿐만 아니라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기로 왔는데 열도 나고 봐서 독감은 아니고 독감 검사에도 음성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라고 의심이 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유행하는데 최근 다시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올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22,656명으로 지난해의 9배입니다. 환자 5명 중 2명은 초등학생인데 지난해의 18배에 이릅니다. 만 6세 이하 어린이도 지난해보다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 면역력이 아직은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학동기에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동기 폐렴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를.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고열, 기침 등 증상이 좀 더 오래 이어집니다. 대부분 항생제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중증으로 갈 수도 있어 예방과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프로야구 구단들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선수들과의 계약을 속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단을 재정비하는 이 시기에 스토브 리그라고 부르죠. 롯데는 김원중, 구승민과 동행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야구입니다.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머리는 이제 놓아줄 때도 됐다. 한 게임 한 게임 간절하게 다시 야구를 하자. 긴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 아직 어색한 이 선수. 자유계약 선수가 된 롯데자이언츠의 마무리 투수 김원중이 원소속팀과의 동행을 이어갑니다.
계약 기간 4년에 보장금액 44억 원, 인센티브 10억 원으로 총액 54억 원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2년 롯데에 입단한 김원중은 10시즌 동안 통산 39승 49패, 평균 자책점 5.08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는 팀의 마무리 투수를 맡아 롯데 소속 선수로는 최초로 통산 1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자이언츠 외 다른 팀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팀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팀을 또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롯데는 같은 날 투수 구승민과도 계약을 마쳤는데요. 계약 기간 2+2년 최대 21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승민은 통산 28승 30패, 5세이브, 121홀드를 기록하며 팀의 필승조로 활약해왔습니다. 김원중과 구승민이 원클럽맨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된 가운데 팬들은 멋있다, 낭만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두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FA 승인 선수 20명 가운데 7명이 계약을 마쳤고 13명이 남은 상황.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선수의 놀라운 계약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서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부산이 23도 등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